네,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는 참변이 또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말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네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걸 저희가 함부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살인이에요. 잔혹 살인이지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10일 날 오후에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그 헤어진 여자친구 의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죠. 그 남동생한테 그 전 남자친구가 이걸 전 남자친구란 표현을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 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데요. 이제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동생이라 그랬죠. 남동생이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남자인데도 위중한 상태래요. 네. 얼마나 그 폭력이 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제 신고를 해서 그 경찰이 그 건물 그 옆에 어디 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지금 뭐 가족까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남성은 가족까지 노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그런데요. 당시 이제 이웃 주민의 어떤 증언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뭐 꿇어 이런 목소리가 이제 창문 너머로 들렸다고 하더라고 당시 긴박한 상황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스토킹 수준을 넘어서는 이런 잔혹한 범죄로 이르게 되는 아시는 대로 뭐 원한이나 보복이나 이런 그게 아주 그 폭력성과 결합할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저는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이 네. 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보면은 이미 이거 나오지만 여러 시간 동안 여자친구의 집 근처를 배회하고 차도 세워놓고 담배도 피우고 번호를 또 알아냈잖아요.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느냐? 보니까 저 주변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공동 거죠. 출입문이니까 그렇죠. 비밀번호를 딱 멀리서 보고. 근데 이때는 사실은 주민들도 미안한 이야기지만 수상한 사람이 오면은 신고를 하는 게 좋고 그러면 경비원이라도 와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라든지 했으면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은 것 같고 경찰도 그 전에 역사가 있을 게 분명히 있다고요. 이 당근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앞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둘이 원한이 쌓이게 된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어느 단계에서는 개입을 했다면 적어도 한 번 더 근접하면 당신은 체포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수단을 좀 정확하게 고지를 범죄 의사랄까 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추가 보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네, 언론에서는 이제 뭐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살인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못했을 전혀 가능성이 못했겠죠, 그랬을 수도 방금.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이제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겁니다, 교수님. 이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요. 이미 감금 폭행을 당한 것 같다. 이 피해자 측 가족 측에서 이 감금 폭행 의혹이 있으니까 좀 찾아달라, 딸을 찾아달라 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당시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해자는 당시에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이 경찰하고 가서 찾았대요. 두 명이 같이 있더라고요. 네. 사건 발생 며칠 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 피해자가 사실은 뭐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경찰하고 또 따로 얘기할 땐 감금 폭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경찰이 신변 보호를 그만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변 보호를 신청을 하고 경찰이 날 보호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마음을 이제 누그러뜨리고 편하게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범행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신변 보호 신청이 왔고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면 철저하게 신변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런 살인 사건 이런 범행들이 거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진술의 일관성도 좀 결여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걸 감안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1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동 모녀 살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살인을 저지른 남성을 이재명 후보가 변호를 했던 것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혼자 살아남은 유족, 아버지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때까지 우리 머리 춤이라 까먹는 거지. 시집도 못 가고 대학에 갔으니까 한이 맺히는 거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쪽다리가 괜찮고 이쪽 신경외과라고 거기 가서 가끔 약 사다가 그 약 좀 이렇게 먹고 있고 참 안 오고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병원도 가고 다리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당시 상황을 보면요. 20대 남성 김모 씨가 이제 자신의 만남을 거부한다 이러면서 가족이 사는 집을 찾았고 어머니와 딸을 살해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투다가 5층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16년이나 지났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이제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을 하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처를 받은 유족이요, 의원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6년 만에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이렇게 대선 유세 과정이죠. 행보를 하면서 가족 중 한 명이 데이트 폭력 중 중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뭐 나는 이런 데이트 폭력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아마 그런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잔혹 살인이지 계획 살인이지 어떻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의 상처를 나한테 다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으니까 위자료 청구를 하기에 이르른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16년 전인데도 얼마나 그 가족이 부인이랑 딸이 같이 있다가 그렇게 살해를 당하니까 그것도 너무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죠? 두 사람 합쳐서 30몇 번을 찔려서 사람이 죽은 거니까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이분이 이렇게 밝히셔요. 외삼촌이자 변호사로 변론을 하면서 본인한테 한 번도 사죄를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뭐 치료비라도 내거나 그런 적이 없었대요. 네. 근데 갑자기 텔레비전에 나와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였는데요. 뭐 피해자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게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다시 이 상처를 이렇게 헤집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와서 대선 후보 여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민사 소송하는 거 일반인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건 그만큼 네. 상처가 크셨다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유족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 개혁적으로 지켜놓고서 너무 가정을 갖다 망쳐놓고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렇게 데이트 폭력입니까? 진정성 없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그런 발언들이 다 또 새로운 이제 상처를 내게 된 것이고 심각한 고통을 또 정신적 충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네, 유족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의 중범죄다라는 표현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런 일들은 다시 벌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마 이 후보 같은 경우도 그 변론을 맡기는 싫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누나가 간곡하게 하고 국선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호를 맡게 된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네. 당선이 된다면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끔찍한 살인 사건들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